9월, 8월 TLT에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아시다시피 한 주당 0.288달러로 저는 지금 세금 떼고 153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추가로 2개를 매수를 했어요. 이로써 TLT의 평균 단가가 105.3불로 0.04불 정도의 평단이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미미하게 낮아지긴 했지만 저가의 수량을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많은 배당금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수량을 모아가는 것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닉 티미라우스의 인터뷰가 이목을 끌고 있죠. 현재 연준이 취하고 있는 5.5%의 기준금리는 0.25%를 한 번 더 올리건 더 올리지 않건 시간차를 두고 이제 올릴지 말지는 이제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들 때 100도에서 조리를 하고 있다가 95도로 낮추거나 105도로 올려서 조리를 할 때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리가 완성이 되듯이 현재 고금리로의 시장에서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죠. 연준이 이제 5.25%의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이미 장단기 금리가 10년에서 2년물을 뺀 금리와 그리고 10년에서 3개월물 역전폭이 심화되면서 파월은 이미 내가 할 거는 다 했다라고 이제 선포하기도 했었던 회의록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토릭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단기물 금리가 낮고 장기물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 센스라면 그걸 의도적으로 인버전, 즉 역전시켜버리는 것이 중앙은행 페드에서 한 것이라면 역전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페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8년 기준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을 때를 보면 물론 기준금리가 고금리로 고착화되면서 장기물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단기물보다 높아지면서 장단기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었어요. 잠깐 그 기간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도 물론 그럴 수도 있기에 시장에서는 여러 채권 전문가들이나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말하는 뷰에서 장기물 4.5에서 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동의를 하고 있으나 장기물 금리가 그 높은 금리에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우선 침체를 바라봤던 여러 사람들의 뷰를 봤을 때 예전에 이미 5.25%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경기를 수축시키는 결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의 한마디로 좀 더 힘이 실리면 금리 인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시장은 알아서 이제 판단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겠죠. 앞으로는 연준의 이제 이런 기준금리 5.5%나 그 이상의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장기채권의 매수 타이밍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결국 금리 하이크를 찍고 10년물이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 금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채권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는 MMF나 이런 단기채권물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장기물 금리가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장기물 금리가 확 올라가는 장기물 채권 가격이 확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는 CPI 발표가 있어서요. 이미 채권 시장은 그걸 반영하듯 10년물 기준금리가 4.3%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에서의 주택가격은 저점을 찍었다고 말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있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하락을 마무리하고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 지표들은 디스인플레이션을 가리키지 않고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서고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면 소비가 이제 꺾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상황은 미국의 국민들의 저축률이 줄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10%를 유지하고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풀어주는 돈으로 저축률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다가 최근에는 4.5%까지 내려왔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서민들의 주머니 속에 돈이 계속 없어지는 거고, 가처분 소득 이후에 저축할 수 있는 돈들이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2008년 금융 이후 직후보다 신용카드의 카드빚이 1조 달러를 넘어가면서 미친듯이 올라버린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드빚에 대한 연체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은 즉슨 카드빚으로 계속 삶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러티브를 볼 때 근원 CPI의 거의 30%를 차지고 있는 서비스 부분에서 사람들이 지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비용이 또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계속 버티고 있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물론 예전에 낮은 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니까 생활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금 상한이 드디어 시작되면서 재무부의 TGA에는 돈이 채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높아진 이자율 때문에 그냥 있는 빚을 빨리 갚아버리자는 사람들의 심리는 결국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진짜 필수 생계로 써야만 하는 돈들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최근에 포브스 회장의 인터뷰에서 금리나 기대감을 갖지 마라,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내리는 것에 동의는 누구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돈을 계속 풀려고 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도에서 돈을 더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의 과정에서 셧다운이 된다는 것인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미국 GDP 대비 가지고 있는 부채가 120%가 넘는 빚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채권 발행이 추가적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차트 분석 달인이라고 알려진 밀턴버그 자산운용사 CEO 밀턴버그는 미국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골디락스에 초점을 맞추고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경기 침체는 조용히 목을 조여오면서 다가오고 있고 최악의 경우 S&P 500이 50%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올 확률을 확 낮춘 거에 비해서 강한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인데 마치 미국 증시를 보면 술에 취한 사람이 힘겹게 줄타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어떤 변곡점에서 수직 낙할 수 있다는 발언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BTFP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연준이 중소은행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그 이제 펀딩 프로그램인데 그만큼 중소은행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한 107조 정도로 지난 6월에서 7월까지는 낮아지나 싶더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달머 회장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현재 임금 상승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것이 지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어떤 실적 발표이죠. 그렇게 그런 바람에 전년 대비 경제 회복 상태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미국에서 기준금리 5.5%까지 올렸던 올해 그 약발이 시작되는 향후 12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연준은 경기가 경착륙이건 연착륙이건 확실히 수축을 한 이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제 고금리 상단 기간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연준에서는 은행의 지준금을 높이는 의무와 규제 강화를 통해서 시중에서 유동성이 더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향후 움직임에서 보면 유동성은 이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타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를 공지합니다. 유한타 증권 신규 계좌 개설을 모집하고 있고 신규 주식 계좌를 개설하시고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신 분들에게 치킨 쿠폰을 2만원 상당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투자도 하고 치킨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